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강혜민입니다. 치과에서 근무를 한 지 16년째가 된 것 같아요. 저는 1년차 때부터 교정 치과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정에 관련돼서 선생님들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채널 DNN을 통해 교정 재료 중에 브라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교정 재료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브라켓이 있겠죠. 브라켓이 기본이라면 두 번째는 당연히 와이어가 될 거예요. 파워체인 보일 거고, 어금니 쪽에 보니까 밴드가 있네요. 밴드에 이어서 하악에는 분홍 색깔의 오링이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하악에 있는 와이어는 훅 와이어 혹은 포스트 와이어라고도 하죠. 와이어가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무줄을 걸고 있네요. 엘라스틱도 보이고, 그리고 구치부에서 앞에까지 쭉 이어져오는 리게처 와이어도 있어요. 다 골랐을까요? 밴드에 연결되어 있는 튜브도 보이네요. 이제 정말로 다 골랐을까요? 네, 아니죠. 마지막으로 클린퍼블 훅까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교정 재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브라켓에 대해서 제일 먼저 쪼개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브라켓의 치아 각도, 두께 기울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있는 브라켓이 있고 없는 브라켓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진 재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브라켓과 와이어를 연결하기 위해서 리게처 타일을 하시죠. 하지만 리게처 타일을 안 하는 브라켓들도 있어요. 리게처 타잉의 필요 유무에 대해서도 골라보고요. 그리고 어디에 붙였는지 접착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슬롯,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슬롯의 크기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볼게요. 자, 브라켓 이렇게 여러 군데로 다 자르고 쪼개봤는데 제일 먼저 스타트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브라켓 내의 치아 각도와 두께 기울기의 유무예요. 브라켓은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탠다드 브라켓과 그리고 SWA 브라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와이어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와이어가 일자로 쭉 펴질 수 있게 들어가는 브라켓이에요. 원래 예전에는 스탠다드 브라켓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즉 1번 치아부터 저 끝에 7번 치아까지 전체 브라켓이 다 똑같은 게 스탠다드 브라켓이에요. 하지만 1번 치아, 2번 치아, 3번 치아 전부 치아의 두께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치아 두께가 다른 만큼 브라켓 모양이 똑같으면 안 되었었어요. 즉 와이어를 매번 구부리는 작업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밴딩을 하기 힘든 단점과 와이어 밴딩을 매번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진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체어 타임과 전체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일이 생겼죠. 그림처럼 모든 브라켓의 크기가 똑같다 보니까 와이어를 매번 꺾어주는 일들이 생겼죠. 이쪽 게 스탠다드 브라켓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브라켓을 사용하고 있지 않죠. 지금은 SWA, 즉 와이어가 쫙 펴질 수 있는 상태, 그런 브라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스탠다드 브라켓은 몇 번 치아에 붙이든 다 똑같은 브라켓으로 붙였어요. 하지만 이런 브라켓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선생님들 병원에서 쓰시는 브라켓들은 다 SWA 브라켓일 겁니다. 그럼 SWA 브라켓, 치아 각도, 두께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겠죠. 스탠다드 브라켓은 없고요. SWA 브라켓은 치아 각도, 두께 기울기가 있어요. 그래서 SWA 브라켓에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로테이션, 치아마다 갖고 있는 로테이션, 인앤아웃, 앵귤레이션, 토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브라켓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와이어에 밴딩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나이 타이의 발전도 SWA 브라켓을 쓸 수 있게 된 원인이에요. 형상 기억합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와이어가 기존에 보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SWA 브라켓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치료 시간도 단축이 됐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 브라켓이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 병원에서 쓰시는 브라켓도 SWA 브라켓입니다. 즉
그림처럼 와이어가 쫙 일자로 들어가도 괜찮은 브라켓들인 거죠.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죠? 브라켓 내에 치아 각도, 두께 기울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옛날에 다 배웠겠지만 치아마다 약간의 모양이 다 다르고 각도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브라켓 내에 다 보상해 줬다는 거죠. 즉 정면에서 봤을 때 크라운, 치관의 앵귤레이션, 치관의 근원심의 기울기를 브라켓 내에서 다 보상을 해주었다는 얘기예요. 크라운의 앵귤레이션, 치관의 근원심에 대한 기울기를 보상해 준 거죠. 치아의 정면에서 봤을 때는 치관의 앵귤레이션, 크라운 앵귤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해서 브라켓 내에 각도가 다 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아는 정면만 있는 게 아니죠. 옆면도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의 치아의 기울기까지도 다 보상해 주려면 크라운 인클리네이션, 즉 토크라는 것을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토크 조절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즉 토크라는 거는 치아의 순측과 설측의 기울기예요. 그 기울기까지 완전히 보상이 되어야지 우리가 와이어를 구부려서 작업을 하는 일이 조금 덜 하겠죠. 즉 치아마다 90도를 기준으로 플러스 7도, 플러스 3도 혹은 마이너스 7도, 마이너스 7도 이런 식으로 치아마다 부여되어 있는 기울기를 브라켓에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 브라켓이 SWA 브라켓인 거죠. 그럼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브라켓을 구매해 보시면은 이렇게 브라켓 겉에 봉투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쓰여 있습니다. 앵귤레이션 플러스 6도, 아까 얘기했었던 치아의 근원심 기울기, 근원심 기울기가 6도만큼 있다는 얘기고요. 또 토크 마이너스 7도, 치관의 순설 기울기가 마이너스 7도만큼 있다는 얘기죠. 브라켓을 구매하셨을 때 겉 봉투에 이런 정보가 다 쓰여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0도의 토크, 또 0도의 오프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해당 치식은 37번, 이쪽은 해당 치식이 43번 이렇게 쓰여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들은 내가 쓰고 있는, 우리 병원에서 쓰고 있는 브라켓이 SWA 브라켓이고 43번 브라켓에는 6도의 앵귤레이션 그리고 마이너스 7도의 토크가 있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3차원적인 치아 앞에 브라켓을 붙였을 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건 크라운 앵귤레이션이고요. 뒤에 앞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라운 인클리네이션, 즉 토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나갈게요. A, B, C 있네요. 자, 선생님들 우리 지금 브라켓 내에 치아 각도, 두께 기울기가 있고 없고 차이를 얘기했어요. 그럼 이 A, B, C 중에 SWA 브라켓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나요? 네, C번 브라켓이 SWA 브라켓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0도를 기준으로 브라켓의 단면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22도만큼. 이것을 브라켓 내 베이스면에 보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SWA 브라켓이 됩니다. AB는 그냥 그대로 일자 단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늘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와이어를 구부리는 작업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라켓 내의 베이스면이 보상되어진 것, SWA 브라켓이고요. 자, 그럼 문제 한 번 더. 위에 아래 그림 두 개 있어요. 여기서 SWA 브라켓 한 번 더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나요? 네, 맞아요. 와이어가 스트레이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브라켓, 즉 SWA 브라켓은 아래쪽 그림이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찾으실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라켓은 전부 SWA 브라켓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만들어진 재료는 선생님들께서 제일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메탈이냐, 세라믹이냐, 아니면 레진이냐의 차이가 있겠죠. 눈으로 보기에도 만들어진 재료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 가장 쉽죠. 하지만 그것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탈 브라켓이에요.
심미적인 부분이 떨어지지만 마찰력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세라믹 브라켓과 레진 브라켓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심미적이지 않다는 이유 빼고는 사실 장점이 많은 브라켓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구치부에서는 여전히 메탈 브라켓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교정 진행에 있어서는 메탈 브라켓이 장점이 많거든요. 하지만 심미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세라믹 브라켓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세라믹 브라켓은 심미적이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세라믹 브라켓이 조금 더 고가였다면 세라믹 브라켓보다 저렴한 그리고 그래도 심미적인 레진 브라켓이 있습니다. 레진 브라켓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색이 많고 마모가 잘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마찰도 좀 많은 편이죠. 접착력이 약해서 탈락률도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브라켓들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어서 요즘에는 탈락률이 굳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레진 브라켓의 베이스면은 화학 조성이 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 프라이머 처리를 하면 접착력을 더 높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재료별로 구분을 하셨다면 리게처 타잉 필요 유무에 따라서도 브라켓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리게처 타이라는 거는 와이어랑 브라켓을 묶어주는 작업이죠. 그 작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논 셀프 라이게이션, 셀프 라이게이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 셀프는 말 그대로 철사를 묶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셀프로 결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논 셀프 라이게이션은 와이어와 브래켓 사이의 마찰력이 높아져서 치아 이동이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스스로 묶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묶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꽉 묶어지면 마찰력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 다 묶기 때문에 자가결찰 장치보다 진료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컬러풀한 혹은 투명한 오링을 이용해서 와이어하고 브라켓을 묶는 방법도 있고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얇은 철사 같은 리게처 타일을 이용해서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묶어가다 보면 당연히 진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셀프 라이게이션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논셀프에 비해서 치료 시간과 체어 타임, 진료 시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브라켓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병원에서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단점은 있게 마련이죠. 캡이 약해서 파손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요. 또 두꺼운 와이어를 넣고 뺄 때 환자분께서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캡이 약하다고요?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더 좋은 브라켓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들께서 무조건 단점이라고 보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각도가 너무 과도해서 회전 각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림처럼 셀프 라이게이션은 해당 기구를 이용해서 똑딱똑딱 뚜껑을 열 수 있는 방식으로, 직접 뚜껑을 열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나옵니다.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철사로 혹은 오링으로 묶지 않아도 되죠. 자, 각도가 너무 과도해서 회전 각도에 신경 써야 된다? 각도가 과도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셀프 라이게이션은 패시브한 것과 액티브한 브라켓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각도는 브라켓에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이 홈 부분의 각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사각형의 브라켓 슬롯에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와이어가 기울어져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자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각도가 있다, 없다, 혹은 각도가 많다, 적다, 그렇게 나누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도는 순솔의 기울기와 마찰에 따라서 얼만큼 있냐, 또 혹은 없냐, 그렇게 나누어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패시브한 브라켓과 액티브한 브라켓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그림처럼 플러스 토크, 플러스 프릭션이라고 되어 있죠? 즉, 순솔의 기울기가 더 있다, 그리고 마찰력이 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패시브하고 액티브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조사마다 약간의 특징이 다릅니다. 일자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브라켓은 미국 옴코사에서 나온 데이몬 브라켓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액티브한, 조금 더 행동할 수 있는 브라켓, 즉 힘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브라켓은 일본 토미사에서 나온 클리피쉬 브라켓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셀프 라이게이션이 각도가 많아서 회전과 각도를 신경 써야 된다고 했던 브라켓은 대부분 클리피쉬 브라켓에 해당이 됩니다. 클리피쉬 브라켓은 선생님들 캡을 열고 닫을 때 와이어를 약간 누르면서 닫아야지 잘 닫혀요. 그 얘기는 힘을 좀 더 준다는 얘기고, 힘을 좀 더 주면 당연히 환자분의 통증도 늘어날 거고, 환자분의 통증이 늘어난 만큼 선생님들의 스킬도 더 필요하실 거고요. 그런 브라켓을 액티브한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살표에 누른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누르는 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자, 선생님들 브라켓 그림 보시면 지금 뚜껑이 열려 있죠? 뚜껑을 우리 한번 닫아 볼게요. 닫는 순간 옆에 단면이 보이시나요? 네, 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의 단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즉, 와이어를 넣었을 때 뚜껑을 닫으면서 위에 변의 면적이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와이어를 넣고 뚜껑을 닫을 때 누르면서 닫아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힘이 세진다는 얘기겠죠. 데이몬 브라켓은 패시브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옆에 얘기한 클리피쉬 브라켓보다는 덜 누르면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으로 클리피쉬랑 데이몬 브라켓이 강세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많은 제조회사들이 비슷하게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클리피쉬가 강세였는데 그것과 비슷한 엠파워 클리어 브라켓도 요즘에 인기고요. 데이몬 브라켓이 강세였다면 그것과 비슷한 S라인 브라켓도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S라인 브라켓은 국내 브라켓이니까 선생님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접착 위치에 따라서 브라켓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라비얼면에 붙이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브라켓 본딩이에요. 기성품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원장님께서 부착하시는 것, 그게 라비얼 브라켓 그리고 순축 브라켓입니다. 단 한 가지 단점, 바로 심미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링괄 브라켓, 설축 브라켓이 나오게 됐죠. 가장 큰 장점, 보이지 않아 심미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좀 많기는 해요. 일단 가격이 비싸요. 기공 작업이라는 걸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치아, 환자분 치아 전부 다 모양 다 다르고 그거에 맞춰져서 개별적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공의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서 치료 시간도 길어질 거고요. 비용도 비싸질 거예요. 환자분은 혀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음이 힘드실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슬롯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브라켓의 홈, 이 부분을 슬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롯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슬롯의 면적이 028, 022인치이냐 아니면 025, 018인치이냐, 그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와이어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 홈의 크기에 따라서 와이어의 사이즈도 얼만큼 큰 것이 들어갈 수 있냐 달라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흔히 022 브라켓, 018 브라켓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장단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018 슬롯은 작은 와이어, 작은 와이어라고 이야기는 뭐하지만 016, 022 사이즈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레벨이 빠르게 되겠죠. 자,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제 손의 모양만큼의 홈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홈에 꽉 찬 와이어가 들어가려면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 차례대로 들어갈 때 1부터 한 3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홈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으면은 1부터 한 5단계까지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치아가 삐뚤빼뚤했을 때 빠르게 가지런해질 수 있다. 즉, 홈이 작은 만큼 가지런해질 수 있는 게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018 슬롯은 빠르게 가지런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크 컨트롤이 힘들다. 그리고 022 브라켓은 토크 컨트롤은 잘 되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레벨링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즉, 018 브라켓과 022 브라켓은 서로 장단점이 다르다는 거죠. 018 브라켓의 장점이 022 브라켓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홈이 작으면 작을수록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적은 만큼 치아는 가지런해질 수 있지만 홈이 작으면은 각형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개수가 적어요.
각형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적다는 얘기는 치아의 순설의 기울기 조절이 많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토크 컨트롤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측 브라켓들은 대부분 018 슬롯을 갖고 있고요. 순측 브라켓들은 022부터 018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018 슬롯, 즉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드는 건 빠르지만 각도 조절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측 브라켓의 각도 조절이 당연히 순측보다는 어렵겠죠. 조금 아쉬운 점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이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럼 내가 구매한 브라켓이 018인지 022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껍데기를 보면 아시죠. 구매하신 비닐 보시면 여기 슬롯 022 쓰여 있고요. 여기도 022 쓰여 있어요. 내가 구매한 브라켓에 02 슬롯인지 018 슬롯인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대부분의 순측 브라켓들은 02 슬롯을 쓰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 혹은 원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환자분의 케이스에 따라서 018 슬롯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켓은 다양하게 제조가 되고 있어요. 자, 브라켓 슬롯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018 슬롯을 갖고 있는 브라켓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018, 025입니다. 즉,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와이어는 017 곱하기 025 와이어예요. 하지만 대부분 017, 025 와이어는 나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16, 022 와이어를 많이들 사용해요. 022 슬롯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와이어는 021, 027입니다. 그러면 여기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 022에 028이라고 하셨는데 022, 028 와이어 넣으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왜냐면 아주 조금의 틈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슬롯은 슬롯에 꼭 맞게 와이어가 들어가면 브라켓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주 조금의 여분이라도 있어야지 그 와이어가 브라켓 슬롯에서 움직이면서 치아를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맞는 와이어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갖는 와이어가 필요해요. 하지만 선생님들 021, 027 와이어, 017, 025 와이어 거의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여분을 남기는 016, 022 혹은 019, 025 와이어를 최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브라켓 슬롯에 따라서 차이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구분하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더 많은 팁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